예, 저는 뭐 모형을 어려서부터 좋아했던 사람이고, 그러다가 뉴질랜드에 이민 갔을 때 모형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도 지금 이 키임의 모형 아카데미 만들고 다양하게 모형 활동하고 있습니다. 얘는 뭐 너무나 유명한 미 해군의 F-14 톰캣이라는 전투기고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비행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각 비행단이 사용했던 전투기를 한번 다 만들어 보자. 시작은 한 5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5년 전에, 한 5, 6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아직도 진행 중이고요. 물론 톰캣이 여러 비행을 했었지만, 이게 VF-1이라고 해서 이 비행기가 1호기입니다. 미 해군에서 사용한 1호기가 이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마킹이고요. 그 다음에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하는 비행기인데 마크입니다. 상징적이네요. 네, 의미가 있는 비행기죠. 근데 이건 똑같은 비행대인데요. 좀 마킹이 달라요. 요거는 재도장한 비행기입니다. 같은 비행대인데 좀 마킹이 좀 다르죠. 미 해군의 특징인데 이렇게 수직 날개 이렇게 레인보우 같이 여러 가지 색을 쓴 마킹을 쓴 비행기는 편대장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킹을 보면 아 저게 편대장이나 비행단장기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모형하다 보면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뭐가 다른지를 이제 알아야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게 되고 자료를 찾아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생각하고 있는 건 30대인데 지금 이제 딱 15대 만들었습니다. 이제 반 왔고요. 예,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거를 디스플레이 하기 위한 항공모함 갑판도 지금 만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도열하고 있는 장면을 지금 마지막 작품 구상을 하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 해군은 보면 이 자켓 색깔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자켓 색깔에 따라서 그 갑판 요원의 임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린 칼라 같은 경우는 이제 유도하는 사람이고요. 노란색 같으면은 연료 담당이고요. 이 비행기는 F-18 슈퍼 호넷이라고 그래서 이제 현용 미 해군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F-14가 다 퇴역을 했고요. 그 다음 후계기로 이제 이 F-18을 쓰고 있는데 이 장면은 지금 항모 갑판에서 지금 비행 전 이제 점검을 하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파일럿들이 지금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다가가고 있고 이 견인 차량을 이용해서 그 캐터필더라고 그러죠. 그 이륙하는 곳까지 이제 끌고 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건 크루세이더라고 그래서 미국에서 개발한 비행기인데 이 기종은 프랑스 해군이 사용하는 비행기 기체로 재현을 한 겁니다. 예. 근데 이 도널드 덕이 들어가 있는 기체는 그냥 은색 기체예요. 이 회색 기체는 원래 안 들어가는데 이게 더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 마음대로 이렇게 데카를 적용을 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는. 그 다음에 이제 흰색, 검정색, 이게 스트라이프라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2차 대전 때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 할 때 연합군기라는 표식으로 비행기에 이런 마킹을 그리고 갔어요. 예, 그래서 지금도 해마다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 기념일쯤 돼서 이렇게 한 번씩 스페셜 마킹을 합니다. 그거를 재현한 기체인 거죠. 예. 예, 요거 타이거 미트라는 것도 이제 유럽에서 이제 나토군하고 동구권에서 참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공군들이 참가해서 기량도 겨루고 기체 전시도 하고 하는 그런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에 참가하는 기체들은 이렇게 호랑이 문양이나 호랑이 마크를 어딘가에 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화려한 기체들이 많습니다. 칠은 다 직접 손으로 다 한 건데 이게 부대 마크라든가 이런 작은 글씨 같은 것들만 데칼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사용을 하고 이 전체적인 호랑이 무늬는 다 손으로 다 그린 겁니다. 이 작품은 사실은
습작 연습을 좀 해보고 싶어 만든 습작이었는데 제가 만든 작품 중에서는 가장 상을 많이 탄 작품입니다. 보통 전차나 비행기 쪽에는 이렇게 과한 웨더링을 많이 하는데 자동차에서는 그 당시에는 많이 안 하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좀 좋은 점수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외국에 살다 보면 이런 집 앞에 이렇게 옛날 차들을 놓고서 이렇게 여기다 포세일 해가지고 판다는 사인을 붙여놓은 것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포세일 해놓고 이 차의 키트 이름을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제 인터넷에서 쓰는 아이디를 써줬고 네, 전화번호도 제 전화번호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이미 다 알려져가지고. 미니크래프트라는 회사에서 나온 포드 트럭인데요. 실은 직접 다 한 거고요. 짐칸에 있는 요 나무는 실제 나무를 잘라서 이쪽 체인도 실제 체인을 이용을 해서 재현을 해줬습니다. 베이스는 커피가루 같은 것들을 뿌려서 흙에 표현을 해주고 이쪽에 있는 낙엽은 실제 낙엽을 주워다가 말렸다가 이렇게 잘게 부순 것들을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냥 부시면은 이렇게 좀 크기가 작게 안 돼서 커피 가는 기계 있죠? 그 믹서기에다 넣고 갈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제 우리는 스케일 모형이다 보니까 그 사이즈에 맞게끔 이렇게 이제 갈아놓게 쓰는 겁니다. 예. 이거 파슬리예요. 얘도 그런 낙엽용으로 좋습니다. 자작나무 씨예요. 마치 저것처럼 생겼어요. 단풍잎. 한방침. 이거는 안테나로 쓰기에는 딱입니다. 제가 잘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주사 바늘이 있거든요. 주로 이제 기관총, 총열, 예, 그런 거 할 때 이제 많이 쓰고요. 금속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이 알루미늄 호일을 이용을 합니다. 모 눈엔 뭐가 보인다고 보면 이거 써먹겠다. 쓰레기장도 많이 주세요. 프라모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은 플라스틱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조금 더 실제랑 같이 만들까라는 거를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 뭐 다양한 재질을 써서 디테일을 더 업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정밀 축소 모형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어요. 얘는 납종이라고 해서 그 와인병 이렇게 캡 막아놓은 거 있죠? 드릴라를 잡고 그냥 이렇게 살짝 누르시면 이렇게 빵 뚫리거든요. 실제 제가 쓰는 건 이겁니다. 옆에 있는 거. 예. 그 리벳이 되죠. 자세히 보시면 여기 리벳들이 있어요. 야, 이거 일렬로 이렇게 붙이는 것도 쉽지 않으시겠는데요? 이것도 이제 딱 이렇게 줄 맞춰놓고 해야죠. 이거는 만든 지가 한 15년쯤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똑같은 게 제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전차가.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제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개조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밑에 차대는 이타렐리 1호 전차고요. 그 다음에 이 시그4는 벨린덴 레진 제품이에요. 이 방패는 자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자작을 했던 작품이고요. 근데 아무도 눈길을 안 줍니다. 제가 설명을 하면. 설명을 해야 알죠. 네. 그 다음에 얘도 이게 트랙터인데요. 그러니까 소련군이 이제 사용했던 트랙터인데, 원래 이 키트에는 엔진이 없었습니다. 그냥 외형만 있었는데, 엔진은 다 자작을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그냥 재미죠. 도전이고. 그래서 엔진을 넣고 싶었는데 별매로 파는 게 너무 비쌌어요. 이건 한번 직접 만들어도 되겠는데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프라판 자르고 막 해서 이제 만들게 된 겁니다. 전 세계 어디선가 제품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제품들을 사서 이제 많이 활용을 하는데, 저는 직접 만드는 거를 좀 더 선호하고 재밌어 합니다. 모형 하시지는 모형은 70년 초부터 했으니까 한 40년이 넘었죠. 70년대 초는 뭐 아시겠지만 문방구에서, 그리고 이제 제대로 된 제품보다는 되게 카피품들이 많았기 때문에 단순 조립이었죠. 사가지고 그냥 뚝딱뚝딱 조립만 한 걸로도 만족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타미야나 이런 수입품들이 있었어요. 근데 워낙 고가였기 때문에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 이제 우리 나이 때 된 모델러들은 그 옛날에 못 샀던 키트 좀 한이 있어서
그걸 지금도 삽니다. 뭐 진짜 갖고 싶었는데 딱 구했던. 몇 개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예, 예. 엄청 많네요. 예, 예. 개수는 한 2,800개쯤 돼요. 다 하겠다고 산 거죠, 저는. 예. 근데 뭐 죽을 때까지 다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레어 중에 레어 킷입니다. 굉장히 귀한 킷이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중학교 때 한번 만들어 봤던 기억이 있는 킷이라 다시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체코에 얻은 무슨 중고장터가 있더라고요. 수바루라는 회사에서 만든 조그만 경비행기입니다. 이게 니찌모라는 일본 회사에서 만들었는데요. 지금 봐도 너무 잘 만든 킷이에요. 엔진도 굉장히 디테일하고요. 그 당시에 70년대 풀업도 돌아가고요. 인형도 들어있고, 이 비행등도 등이 들어오고, 이쪽에 의자도 다 다 가동식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거 에어론이나 러더도 다 움직이고, 너무 잘 만들어진 킷인데, 이제 그 이후로는 더 생산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그렇게 어렵게 구한 킷입니다. 이것도 아마 전차 중에서는 굉장히 레어한 키트입니다. 이거 M50 슈퍼, 이게 셔먼이 이스라엘 탱크 버전인데, 이게 이제 MP 모델이라는, 지금 없어졌는데 90년도, 80년도에는 이 회사 제품밖에 없었습니다. 굉장히 좀 레어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사실은 제일 좋아하고 만들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포커라는 회사, 이 자동차인데요. 실차하고 부품 구성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품이 한 2만 개까지는 안 가더라도 모든 나사까지 다 똑같이 재현되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형 자체를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자동차를 더 선호합니다. 만드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는 특히 레이싱카나 이런 것들은, 스포츠카들은 또 이렇게 되게 화려하잖아요. 화려하고 컬러도 화려하고 데칼도 화려하고, 그 화려한 그 매력이 있거든요. 저는 랭글러고요. 맥가이버가 타서 굉장히 유명해진 차량입니다. 실내 그 바닥 카펫을 다 재현을 했습니다. 저 모형용어로 플랭킹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가루를 고르게 붙여서 이렇게 카펫 질감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 앞에 헤드라이트 보면 안에가 되게 밝거든요. 저 안에도 저게 들어가 있습니다. 알루미늄 호일로 그 뒤에 반사막을 만든 거예요. 이 키트 같은 경우는 누가 만들다 버린 거였어요. 일부러 이런 모습인 거예요? 이렇진 않은데 다 깐 거죠, 이제. 다 잘라서 열릴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되게 볼 게 많거든요. 이게 보시면 이제 디스크 패드도 돼 있고요. 이 차 이제 시트 같은 경우 보면 이렇게 안전벨트도 다 재현이 돼 있고요. 이 차도 버려진 거 갖다가 전부 제도색을 다시 한 겁니다. 누가 그렇게 바꿔줬을까요? 만들다 포기한 것들이 보여요. 그러면 제가 이제 달라고 그러죠. 복구한 게 몇 개가 또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자르고 싶어서 자른 게 아니고, 제품이 좀 불량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불량난 반쪽을 잘라내고, 이렇게 내부가 보이는 모델로 재현을 해 놓은 겁니다. 이 차는 그 미국의 이제 그 레이싱 대회에서 뭐죠? 인디 500인가요? 그런 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회에 나왔던 차량인데, 이렇게 반을 잘라서 내부가 보이도록 이렇게 했는데 효과는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안에 안전을 위해서 세우는 이런 안전바 같은 것들은 좀 추가가 됐고요. 전시회 나가면 가장 인기가 많은 차가 이 비틀입니다. 네, 근데 이 키트 자체는 거의 왕구스러운 키트예요. 그 퀼트라고 그러나요?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전부 다 붓으로 그린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모형 만드는 것 자체를 즐기지만 일반인들한테도 좀 알리고 싶은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저라도 좀 그런 식으로 좀 일반인들이 좀 이렇게 와서 좀 보고 좀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작품을 좀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또 하나 비슷한 걸 대자면 배달용으로 많이 쓰는 오토바이죠. 좀 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 제가 소위 말하는 철가방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냥 플라스틱 판 저거
신용카드 같은 거 잘라서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베이스까지 올리면 이제 약간 뒷골목 분위기고, 이제 이거는 요즘 시대 영화는 아닌데 옛날 영화 포스터 같은 걸 붙여서 좀 분위기 있게 생활 디오라마가 되고 일반인들이 봤을 때 또 재미가 있죠. 이거는 이제 동일한 차량입니다. 모터사이클 트랙터를 이용을 했고요. 그때 2차 대전 때 독일이 이제 소련 침공을 하는 게 여름에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겨울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보여준 거예요. 제일 신경 쓴 게 이 부분인데, 실제 천이 찢어진 것 같지 않나요? 이거 플라스틱이에요. 근데 플라스틱인데 천 느낌을 내게 하려고 아주 샤프한 나이프로 회치듯이 쳐준 거예요. 그래서 이 키트도 사실은 70년대 나온 키트예요. 원래 킷은 이렇게 평지를 가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언덕을 올라가는 모습으로 개조를 한 겁니다. 40년 동안 어떤 매력에 빠져서 이렇게 40년 동안 이걸 하고 있다고. 완성하는 재미라고 그래야 되나요? 내 스스로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완성을 할 수 있다는 부분, 저는 그게 제일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저는 이제 모형을 좀 좋은 취미로 인식을 하고 많은 사람이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프라모델을 자꾸 완구 쪽으로 생각을 하세요. 프라모델을 갖다가 설명서만 보고 만들면 완구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제품에 대한 공부를 좀 더 하시고, 언제 만들어졌고 성능은 어떻고, 그런 스토리를 조금만 찾아보시면 만드는 동안 훨씬 재밌게 만드실 수 있고 의미 있는 작업이 되는 겁니다. 제일 큰 꿈은 이 모형을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게 하는 게 제 꿈이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은 한국 모델러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박물관 하나 만들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모형 박물관이 만들어지는데 좀 일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올해 목표는 해마다 연초에 하죠. 많이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좀 다작을 하고 싶은데 늘 한 해가 지나고 나면 작품이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올해도 좀 다작하고 좋은 작품 만들어서 해외 대회들이 나가고 할 생각입니다.